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2월 26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 88,000달러 마이너스 4.5%, 이더리움 2,500달러 마이너스 2%, 리플 수익코인 약간 반등했고 솔라나 도지 에이다 하락 지속입니다. 바이비트 해킹 사태로 새벽 동안 나스닥 비트코인 ETF에서도 대량 매도 나고 9만 달러까지 무너졌고요. 바이비트가 당장에는 손실 복구했다, 거래 동결 없다고 발표는 했는데 22년 11월 FTX 사태 때도 괜찮다, 거래 이전처럼 해라고 했다가 샘 뱅크먼 대표 10조 챙겨서 바하마로 도주했고 결국에 잡혀와서 파산 처리되었습니다. 미국 거래소니까 계좌 동결했던 자금 돌려받는 거지 중국계 거래소 바이비트 절대 안 돌려주죠. 중국 여행 가도 해외 인터넷 다 차단돼서 유튜브 카톡 되지도 않고 시진핑 정치인들에게 한국처럼 민원 넣었다가는 오히려 감옥 가는 공산국가 출신의 거래소입니다. 바이비트 해킹 이슈 나오지 일주일도 안 되었기 때문에 며칠 잠잠해졌다고 해도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되고, 비트코인 이번 9만 달러 무너진 것도 고래 거래 세력들은 뭔가 알고 있다는 의미인 거죠. 덧글로 계속 바이비트 문제없다 연막 작전 하시는 거래소 덧글로도 계신데 절대 우리 중경투자객들 피해가선 안 되고요. 업비트나 바이낸스로 모두 다 이동을 하시고 바이비트 괜찮다 문제없다 하다가 대표 먹튀하고 문 닫는 거 한순간입니다. 일단은 해킹이라는 주원 글씨가 거래소에 씌이게 되며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면서 큰손들은 절대 안 돌아오고요. 쿠코인이나 비트 파이낸스 등 2018년 잘 나가던 거래소 해킹되고 나서 지금까지 거래소 순위 10위권 안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킹 났던 거래소는 외부에서 강하게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내부에서 협력해서 일부 빼돌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바이비트가 간신히 연명해서 거래 동결 안 됐다고 하더라도 거래소에 큰 손 없으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리플도 2,900원까지 찍었다가 반등했고 솔라나도 20만원대 간신히 지키고는 있고요. 하지만 도지코인 봐서는 3829 구간 터치를 했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여기서 V자 반등 온 것보다 추가 하락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우선 호재 소식부터 보면 알트 시장 하락 막으려고 미국 정부나 SEC가 노력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작년 갠슬러 있을 때 리플 항소 메타마스크에 이어서 유니스와까지 소송했지만 새벽 동안 유니스와 SEC 조사 종료되었다, 법적인 조치 없이 마무리했다 소식이 났습니다. 갠슬러 시절 유니스와까지 다 싸잡아서 사기코인이라고 하니까 최근까지 투자자들 다 못 돌아오고 가격도 방어가 제대로 안 되었고요. 이제라도 소송 철회되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가격이 많이 빠진 상태로 다시 큰 손들이 진입할지가 관건입니다. 현재 미국 SEC 의장은 공석으로 빠르면 4월 늦어도 5월에 상원 청문회 통과하고 폴에킨스 임명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SEC장 한번 임명되면 최소 5년은 하기 때문에 앞으로 코인 방향성 제대로 잡아준다면 3, 4월 기대감으로 오를 가능성 있죠. SEC장 임명되기 전에 마크 헤다 이분이 의장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처럼 큰 사건까지는 폴에킨스 임명돼야 처리 가능하지만 유니스왑 정도 작은 사이즈만 소송 철회해주면서 알트코인 투시 반등을 시키고 있고요. 마크 웨다는 유니스왑 같이 훌륭한 회사가 규제와 지나친 확장에 맞서 싸우느라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했다, 이건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갠슬러 시절 너무 많이 낭비를 했다, SEC도 바뀌어야 된다 강조를 하는 거죠. 코인의 진화적인 마크 우에다이기도 하지만 SEC 포함 미국 공무원 전체가 트럼프 정권에서 겁을 먹고 있죠. 트럼프는 이번 주 미국 내 기업 사업하는데 부정적인 국세청 직원 6,700명 해고한다 통보했고, 지난주에는 내무부 에너지부 농무부 공무원들 9,500명 즉시 해고 처리를 했습니다. SEC도 쓸데없이 중소 알트코인 근거 없는 이유로 소송하고 패소 지속되며 머스크가 전기톱으로 썰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지난 리플 소송에서만 봐도 벌금 많아야 100만 달러 정도 나오는데 4년째 소송하고 리플은 법률 비용으로 2천만 달러 벌금의 20배 이상 사용을 했습니다. SEC도 같이 대응을 해야 되니까 자원적으로 낭비가 심한 거죠. 트럼프 해고 칼바람 안 맞으려면 SEC도 자체적으로 반성하고 무분별한 소송 승소 못할 것 같은 소송 빨리 철회하는 게 필요합니다. 국세청 6,000명 해고했으면 SEC도 못해도 1,000명 정도는 트럼프가 물갈이 해버릴 수가 있죠. 비트코인 먼저 보면 9만 달러 메인 채널이 무너졌습니다. 바이비트 충격에 개인 기간 할 것 없이 다 팔고 있고, 특히 작년 11월 트럼프 대선 확정 이후 새로 들어온 신규 투자자들 해킹 이슈 겁먹고 당장에 매도가 많았고요. 2018년
2021년부터 코인 투자했다면 이번 해킹 이슈가 잠시 지나가는 이슈고 ETF로 인해서 반등도 빠를 것이다 예상을 하지만 작년 들어온 신규 기관이나 개인들은 당장에는 겁을 먹고 있습니다. 작년 ETF 상장되고 10만 9천 달러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나 하락을 했고요. 작년 ETF 상장되고도 최대 마이너스 30%까지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피보나치 6189 구간 터치를 한 상태로 최악의 경우 8만 달러는 지켜줘야 되고요. 혹시나 7만 달러 떨어지면 알트코인 추가 하락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코인 하락 시작은 연준의 금 동결이었고 횡보 지속하다 피니시로 바이비트 해킹 나오니까 못 참고 마이너스 20%쭉 빠진 거죠. 비트코인이 작년 블랙록 ETF 상장된 다음 독일 정부 매도 트럼프 당선 불가능 각가지 악재 났지만 비트코인은 결국 10만 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하락을 온 건데 못해도 8만 달러는 지켜줄 듯 하고요. 2005년 상장된 금골드 ETF도 상장 1년 뒤 여기 하살표에서 12월 급등 이후 2월 4월 마이너스 20%나 빠지는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더니 전고점 한 달 만에 돌파하고 더 큰 상승을 했고요. 만약 우리가 트럼프 호재 선반영으로 해서 여기 구간 고점을 미리 찍었다고 해도 장기간 횡보를 했지 22년 18년 같은 대폭락은 안 나올 듯 합니다. 현재 우리가 있는 구간이 12월 여기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비트코인 88,000달러 하락으로 월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13%까지 떨어졌고요. 비트코인 2월 역사적으로 하락보다 상승이 80% 이상은 많은 달이었는데 바이비트 해킹까지 나온 걸로 하락 온 것은 3월 하락을 미리 땡겨왔다 생각이 듭니다. 2017년 당시 반감기 다음 해였는데도 3월 하락 다음 4월 5월 계속해서 상승만 했고요. 최악의 경우 22년 코로나처럼 2월 마이너스 8%, 3월도 마이너스 20% 나올 수도 있지만 가능성 커 보이진 않고 2014년 마운트 고스 해킹 때처럼 2월 마이너스 30%, 3월 마이너스 17%의 연말까지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바이비트가 거래량 2등의 선물 마진 투자에 특화된 거래소이긴 하지만 22년 FTX 겪은 다음 다수의 큰 손들은 나스닥 ETF로 옮겨갔었고요. 충격이 2014년 마운트 고스, 22년 FTX처럼 크지는 않을 듯 합니다. 거기에 작년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나스닥 상장으로 미국 증시와 움직임은 커플링 강화가 되었고요. S&P 빅테크 잘 오르면 코인 ETF로도 자금 들어와서 같이 상승하는 패턴 보여주고 있는데 70년 평균 S&P 월간 수익률에서 미국 대통령 임기 시작하는 1년차 2월에 플러스보다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평균적으로 많았고요. 하지만 3월부터 회복 시작해서 4월에 가장 많이 상승했고 9월, 10월까지 큰 하락 없이 거기에 11월, 12월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2월 동안 S&P 수익률도 보면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테슬라까지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트럼프 관세 전쟁 불확실성에 마이너스 10% 이상 빠지고 있고요. 애플만 중국 호재로 올랐지만 1월 마이너스에서 다시 반등을 한 거고 전체적으로 70년 S&P 평균 수익률과 부합되게 2월 미국 증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3월 4일 멕시코, 캐나다 관세 전쟁 1개월 후에 끝나는 날인데 어떤 결과 나올지도 관건인 거고요. 그리고 한국은 3월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에 미리 25bp 금리 인하를 기습적으로 했습니다. 3월에 금리 인하 할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 실업률 다시 상승하고 경제까지 나빠지는 걸로 금리 인하를 좀 더 빠르게 한다는 거고요. 이창용 총재 지금 금리 인하 할 때가 아닌데 금리 인하 한다고 연설하는 내내 얼굴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25bp 한국 금리 인하 한 다음에도 환율 보면 빠른 급등은 없었고 다시 한 번 더 내려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미국 빅테크 주춤한 상황이지만 한국과 중국 증시는 올해 들어서 수익률 미국보다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여기 빨간색 라인 채널 안으로 들어오면 1,300원대까지는 순식간일 때 보이고요. 그런데 환율 떨어지면 코인에게도 직접적인 영향 가는 걸로 코인 가격 하락은 더욱 가속화가 되는 거죠. 대신 여기 채널 무너지는 정도는 아니고 채널 하단 맞고 다시 반등 올 가능성이 크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 코인 투심할 수 있는 도지코인 움직임 보면 이미 382 구간 무너지고 236 떨어지기 직전이고요. 작년 3월에도 도지코인 300원 고점 찍고 하락 왔는데 제대로 된 V자 반등 안 나오고 382 아래로 떨어진 수가 반등 이후 또다시 저점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도지코인이 0.5 구간에서 버텨주면 문제가 없겠지만 테슬라 주가도 유럽 내 판매량 급감으로 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지코인 따라서 전체 알트코인도 떨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비트코인이 9만 달러 회복을 해줘야 되고 10만 달러 전고점까지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볼 수가 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